없더라고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온 민간위원이 4사람이 있었는데요. 우선 연세대학교 로스쿨 교수 이미연 교수, 그리고 부장판사를 역임하신 김태교 변호사님, 그리고 백영률 IT 전문 교수님, 그리고 그리고 이제 속동현 변호사가 간사였고 그랬는데, 저희 외부 민간위원들이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사전투표에 문제점들이 많은데 무슨 소리냐. 그렇다면은 선관위에 요청을 해서 적어도 3가지 사항은 받아들여야 된다 하고 저희가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 QR코드입니다. 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QR코드 쓰지 말고 바코드를 쓰도록 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투표 관리관들이 자기 도장을 안 찍고 사전투표 같으면 아예 인쇄가 돼서 나오고요. 당일 투표 같으면 선관위에서 도장을 만들어서 주거든요. 이거는 법에 위반되고 이것 때문에 바로 부정선거의 시비가 굉장히 높다. 이거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선거법에도 나와 있지만 사전투표 또는 우편투표를 개표할 때 가장 먼저 개표하라. 이 3가지 사항을 요청했습니다. 누굴 통해서 요청했냐면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가 추진위원 중에 한 분이 누구였냐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하셨던 분이에요. 문상부 씨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선관위에 요청을 했더니 선관위에서 답변을 보내왔는데 어떻게 보내왔냐면요. 지금 이제 선거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한 달하고 한 1, 2주, 한 6주 전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안 된다. 이거 수정하고 QR코드를 바코드로 대체하고 개인 도장으로 하려면 최소한 10주가 걸린다. 그러면서 거부를 하고요. 딱 하나, 마지막. 그렇다면 사전투표하고 우편투표는 먼저 개표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굉장히 저항을 했지만 그 공권력 앞에서 또 국민의힘에서 별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사전투표 독려했고 저희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제가 사전투표하는 날 집 근처에 사전투표장을 찾아가 봤더니요. 이거는 정말 코로나 전국인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당일 투표는 너무 널널하 하더라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전투표는 이틀간이나 하니까 여유가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전투표 이틀 하는 건 맞는데 사전투표 장소가 당일투표의 4분의 1밖에 설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몰리니까 사전투표장은 막 아수라장이더라고요. 거기서 코로나 많이 걸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보셨지만 막 이상한 투표 많았지 않습니까? 코로나 확진자들 투표를 막 쓰레기통에 담고 비닐백에다 담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죠. 결국 준비 안 되고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을 거부한 상태에서 사전투표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왔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투표가 다 끝나고 당일 3월 9일 저녁 때 개표를 하는데 개표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앞섰죠. 그게 이제 사전투표를 먼저 개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녁 11시가 되니까 본투표, 당일 투표께 개표가 되니까 서서히 역전이 돼서 밤 한 12시, 새벽 1시부터 이제 승기를 잡은 건데요. 하여간 이렇게 말씀드린 3가지 사항, QR코드, 투표관리관 도장, 그리고 사전투표를 먼저 개합하는 거. 이 3가지는 모르겠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그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하던 그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3가지 중에 QR코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좀 시간도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아주 베이직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이렇게밖에 안 나가나요? 이걸 정면으로 비출 수 없나요? 저는 안 비춰도 됩니까? 예. 그래서 오늘 화면을 보고 하나씩 오늘 QR코드 완전 정복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수학 완전 정복도 있듯이 QR코드를 하나하나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바코드, QR 코드 한번 만들어는 보셨습니까? 이제 바코드가 있고 QR 코드가 있으면 휴대전화에 있는 앱을 통해서 아마 스캐닝을 해서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 보신 적은 없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만들려면은 특별한 이제 프로그램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뭐 별로 일반인들께서 만드실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구매하는데 돈은 많이 안 들더라고요. 저는 작년부터 구매를 해서 벌써 2년 됐네요. 쭉 해봤는데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예. 얼굴 안 나오면 어때요? 괜찮아요. 자, 이게 또 이게 안 되네.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가 저로 가면 장군님 얼굴하고 같이 나와요, 화면이. 그래서 여기다 놓는 거예요. 이제 화면에 QR 코드 만드는 프로그램이 보이실 겁니다. 이거 지금 바코드거든요. 바코드를 이제 한번 제가 숫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좀 크게 만들어 볼게요. 잘 보이시게. 1, 2, 3, 4. 예, 1, 2, 3, 4, 5. 1, 2, 3, 4, 5를 넣어서 만든 바코드입니다. 보이시죠? 예, 보이실 거고요. 근데 바코드를 이렇게 1, 2, 3, 4, 5를 넣었는데, 그럼 여기다가 6, 7, 8, 6, 7, 8 하면 모양이 바뀌죠. 당연히 바뀝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예, 잠깐만 지금 화면 조정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렇게 잘 보이셔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밑에 1, 2, 3, 4, 5, 6, 7, 8이라는 글씨가 보이죠? 조금해서 잘 안 보일 텐데 이 글씨를 또 없앨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글씨가 위에 나오고요. 지금 위에 나오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텍스트 글씨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생산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코드는 사실 용량이 크지 않아서 투표용지가 10cm입니다. 폭이. 그러다 보니까 그 폭 안에 들어가려면 숫자를 많이 넣으면 안 되죠. 한 20자, 30자 이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를 QR코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QR코드. 여기 이제 쭉 이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QR코드 2D 코드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2D 코드에 QR코드를 누르면 똑같이 이렇게 이제 QR코드로 나옵니다. 이제 조금 크게 확대를 해서 잘 보이시죠? 예. 1, 2, 3, 4, 5, 6, 7, 8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양이 말입니다. 이제 많이 바뀌어요. QR코드 해서요. 이게 지금 현재는 사이즈가 버전 1입니다. 버전 1으로 되어 있고요. 버전 2로 좀 바꿔보면요. 버전 2로 바꾸면 좀 복잡해지죠. 똑같은 숫자만 포함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버전을 더 올려보겠습니다. 한 9로 올리면 이렇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 버전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안에 있는 점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버전 1이면은요, 제일 기본이죠. 버전 1이면 한쪽에 여기 있는 요 까만 거 하나가 점 하나거든요. 근데 요 점 하나가 여기 21개 들어가는 게 기본 버전 1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21개냐? 요 네모가 7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양쪽에 14개 들어있고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그래서 37, 21. 예. 그래서 요게 이제 4개씩 증가됩니다. 그럼 버전 2가 되면
25개, 25개. 그러면서 담을 수 있는 정보 양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쓰고 있는 QR코드 버전은 바로 이 QR코드 버전 2입니다. 예, 버전 2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밑에 보면 에러 코렉션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 지금 미디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디움으로 되어 있는 걸 로우로 한번 바꿔보면 모양이 바뀌죠. 모양이 바뀌어도 들어있는 숫자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걸 하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모양만 바뀌지 들어있는 숫자는 똑같습니다. 위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부터 이제 조금 어려운 스텝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에러 코렉션 레벨이라는 건 뭐냐면 혹시 이 투표지가 손상이 돼서 이 QR코드가 찢겨 나가더라도 바코드 같으면 바코드가 조금이라도 찍혀 나가면 이제 식별이 안 되거든요. 근데 QR코드는 조금 손상이 돼도 QR코드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우일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7% 이렇게 찍혀 나갔을 때 손상돼도 QR코드를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을. 하이가 되면 한 30% 손상을 입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좋다는 거거든요. 이제 선관위가 그래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은요 똑같은 QR 코드인데요. 이제 마스크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0부터 7까지 돼 있는데 지금은 이게 0으로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로 하면 또 바뀌어요. 모양이 계속 바뀌죠. 이렇게 8가지 바뀔 수 있는 똑같은 정보를 담고 있어도 모양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8가지 타입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QR코드의 기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QR코드가 이제 예를 들어서 31자리 숫자를 담겠습니다. 이제 선관위가 많이 쓰고 있는 2020 0415 해서 0002 하면 이게 12자리 숫자거든요. 이게 선거명입니다. 이게 지난 21대 총선 2020년 4월 15일 총선한 것을 이렇게 12자리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구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02, 1, 2, 3, 4, 03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02라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고 1, 2, 3, 4는 이제 선관위 명입니다. 그리고 뒤에 03은 어느 선거구의 합을병, 그러니까 병을 지금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선거관리위원회 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 2, 3, 4. 그리고 마지막에 7자리에 일련 번호가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00, 1, 2, 3, 4, 5 하면 이제 31자리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제 이게 투표지에 하나씩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이것을 버전 2에다 맞추고요. 에러 코렉션 레벨을 로에다 맞춰요. 로에다. 잘 되죠. 그런데 에러 코렉션 레벨을 왜 이렇게 낮게 하느냐. 높게 하자. 하이로 해도 됩니다. 지금 하이로 바꾼 거거든요. 하이로 바꾼 것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버전 1으로 해보자. 버전 1으로 하면 이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러 코렉션 레벨을 하이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에러 코렉션 레벨을 미디움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제 뒤에 설명드릴 건데요. 이게 버전이 높을수록 정보를 많이 담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31자리니까 왜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정보가 31자리면 최대 용량을 줄여라. 그래야 딴 것을 못 넣는 거 아니냐 하고 얘기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선관위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같이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자, 이게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QR코드를 쓰더라도 버전 1을 써라. 버전 1을 쓰고 여기는 34자리밖에 못 들어갑니다. 34자리. 그리고 이 에러 코렉션 레벨을 미디움을 쓰라는 거죠. 그러면 34자리가 들어가서 불과 3자리만 더 넣을 수 있어요. 넣고 싶어도.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런데 벌써 에러 커렉션 레벨을 로우로 하면 담을 수 있으면서 넣을 수 있는 자리가 또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좀 우리 국민들 여러분께서도 다 이런 것을 아시고 선관위랑 싸워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게 지금 34자리를 넣은 겁니다. 우리 선거에서 쓰는 34자리를 넣은 거고요. 선관위에서는 이것을 버전 2로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에러 코렉션도 제일 낮게 로우로 해서 여유 정보량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는 77자리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31자리면 46자리가 지금 여유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엇을 넣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선관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스캐너나 휴대폰으로 찍어보면 31자리밖에 안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천천히 오늘 마침 또 시간이 많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만 오늘 다 안 되면 다음번 한번 또 시간이 있으니까 복습도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QR코드를 가지고 얘들이 어떤 장난을 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QR코드를 이렇게 직접 만들어보는 이제 시범을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QR코드를 투표지에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제 법에 의해서 쓰는 건데요.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 그리고 가로치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이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바코드에는 이 네 가지,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그리고 일련 번호, 이렇게 네 가지만 담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좌측 하단 좌측에 투표지가 있죠. 투표지에는 뭐가 써 있습니까? 우선 어느 후보한테 기표 정보가 들어 있을 거고요. 사전투표 관리관 이름이 있는 도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QR코드가 있죠. 바로 이 QR코드에 31자리 정보가 들어 있는 겁니다. 선거명 12자리, 선거구명 8자리, 관할 선관위 4자리, 그리고 일련번호 7자리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쟁점을 풀어가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 QR코드는 언제부터 썼느냐 궁금할 거 아닙니까? 이 QR코드를 쓰기 시작한 것은 사전투표를 만든 2014년부터인데요. 법이 2014년 1월달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법에는 분명히 바코드를 쓰라고 하고서 2014년부터 QR코드를 썼어요. 2014년 지방선거. 이번 6월 1일 날 지방선거 있지만 4년 전에 한 번 했고 8년 전에 한 거죠. 2014년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봐라, 박근혜 정부 때부터 썼지 않느냐. 아니, 박근혜 정부 때 쓴 거하고 지금 쓰는 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아마 이 시험 가동을 한 것 같아요. 시험 가동.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쓴 QR코드를 보시면요. 흐릿해서 잘 안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버전 1이에요. 이게 담을 수 있는 정보량이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6년 총선에 들어서면서 버전 2로 슬쩍 올립니다. 뭐 그때는 이제 변명이 그거예요. 이 숫자만 쓴 게 아니라 알파벳도 같이 썼기 때문에 뭐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러거든요.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2020년 총선부터는 숫자만 쓰는데도 버전을 낮추질 않고 있어요. 이제 이 문제를 우리는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규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의를 해야 되고 저항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이후로 5번, 요번까지 하면 이제 6번이죠. 그리고 지난 보궐선거가 있었으니까 7번 동안 계속 QR코드를 써왔고, 지난 3구 대선에서 QR코드를 쓰지 말라 그러니까 뭐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 했는데, 그럼 요번 6일 지방선거라도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수정을 안 했을 겁니다.
이들은 QR코드를 써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오늘 같이 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QR코드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는 이제 2차원 바코드다 하면서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공직선거법에는 바코드, 막대 모양의 기호를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정보통신용어사전에 2차원 바코드의 동의어가 2차원 막대부호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면서 이제 씁니다. 선관위는 요거에 대해서 뒤에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 예를 들어서 위키피디아 같은 데는 흰색 정사각형 바탕에 정렬된 작은 검정색 정사각형들로 구성되어 있다. 막대 모양이 아니죠. 정사각형이죠. 위키백과에서도 QR코드, 매트릭스 코드는 엄밀히 말해서 바코드가 아니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말하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죠. 버전이 1부터 40까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버전 2인데요. 버전이 클수록 많은 정보를 수록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ECL, 오류 복원 수준은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Low, Medium, Quartile, High 4가지가 있는데요. ECL이 높을수록 복원력이 우수하죠. 그렇지만 그 안에, QR코드 안에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매스크 패턴이 0부터 7까지 있어서 8종류의 똑같은 정보를 담고 있어도 8개의 상이한 QR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QR코드에 대한 이제 베이직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QR코드를 보면서 에러 코렉션 레벨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이거거든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QR코드를 놓고 보실 때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네모가 하나, 둘, 셋. 요게 윗부분으로 가도록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요. 요 모양이 통째로 두 개가 까말 때, 막대 모양일 때는 7%고요. ECL 레벨이. 그러니까 이 QR코드의 7% 정도 손상돼도 이 안에 있는 정보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 모양이 이렇게 되면 밑에는 까맣고 위에는 하얄 경우에는 15%까지 복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양이 이렇게 위는 까맣고 아래가 하얗면 25%고 여기가 다 하얀색으로 백지면은 이게 하이입니다. 30%까지 손상돼도 이 판독이 가능한 그런 QR코드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QR코드 버전 1과 2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쓴 QR코드는 버전 1이었고요. 지금 쓰고 있는 건 버전 2이기 때문에 버전 1은 옆으로 밑으로 21개씩 점이 들어가 있고요. 버전 2는 25개씩 들어가 있죠.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럼 그 안에 몇 개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느냐. ECL이 버전 1에서 이걸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전 1에서 ECL이 로일 경우에는 숫자만 들어있을 때는 41자리를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숫자와 영문이 같이 있으면 25자리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버전 1에서 ECL이 미디움이 되면 숫자만 있을 경우는 34자리까지만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버전 2를 쓰면서요, 오류 복원 수준을 로우로 하고 있거든요. 77자리까지 숫자를 담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이로 써라. 그러면 34자리밖에 못 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34자리밖에 못 담으면 31자리 담고 여유 공간이 3자리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안전할 수 있죠.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더 좋은 거는, 가장 좋은 것은 버전 1을 쓰면서 ECL 레벨을 미디움을 쓰면은 마찬가지 34자리만 들어가죠. 그래서 훨씬 안전하다. 다른 정보가 들어갈 여유 공간이 적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 지금 버전 2를 쓰면서 오류 복원 수준을 로우로 쓰거든요. 77자리를 지금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요구해야 되냐면 그러지 마라. 오류 보고 수준을 하이로 해라. 그럼 34자리밖에 못 담으니까 그러면 QR코드 써도 좋다. 이런 아주 당연한 아주 지극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제 정부도 바뀌었으니까 이제 슬슬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역적인 얘기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원래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잖아요. 예. 아니면 지난번 자 그다음에요. 자, 그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역대 사전투표 QR코드 분석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14년 지방선거 할 때는 버전을 1로 썼죠. 그리고 오류 보건 수준을 로우로 했기 때문에 이때는 33자리 숫자를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최대 정보량은 41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여유 정보량은 8자리였죠. 자, 그런데 그 다음 2016년 총선거부터 이 사람들이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용 정보를 33자리에 영문과 숫자를 같이 넣어요. 왜 영문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47자리까지 담을 수 있거든요. 예, 버전 2로 올리면서 오디오 복원 수준을 로우로 했으니까. 그러면 남는 게 14자리를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17년 대선 마찬가지고요. 13자리가 담을 수 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추가적으로 14자리를 담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이제 숫자만 썼기 때문에 46자리를 담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발견을 했어요. 저는 2016년 총선거부터 여유 정보량, 즉 반드시 넣어야 되는 정보 말고 추가해서 넣을 수 있는 정보가 몇 자리가 최소 몇 자리일까요? 최소 13자리입니다. 여러분 13자리는 뭔지 아세요?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예요. 앞에가 6자리, 뒤에가 7자리. 이게 제가 너무 과민 반응인지 모르겠지만 왜 선관위는 13자리를 확보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을까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당한 의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중앙선관위가요 QR코드를 고집하는 이유를 한 5가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다 하고 막 우겨요. 1차원 바코드라고 법에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쓰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폭 10cm 투표용지에 바코드는 표시하기 어렵다. 31자리나 숫자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QR코드는 복원력이 우수하다. 복원력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ECL, 에러 코렉션 레벨입니다. 그게 로우부터 하이까지 4단계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위조 방지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QR코드에는 개인정보 없다. 이렇게 잡아뗍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인가? 맞습니다. QR코드 2차원 바코드 맞습니다. 근데 막대 모양 기호는 아닙니다. 법에서 막대 모양 기호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왜? 법은요,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럼 도둑놈 잡혀가지고 벌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이유 있죠. 자, 정보통신 용어 사전에 2차원 바코드의 동의어가 2차원 막대보어라. 이래서 쓸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사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조그맣게 나오는데요. 2차원 바코드는 암호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암호화가 가능한 암호 부호를, 암호 그런 장비를 선고, 투표용지에 쓰면 되겠습니까? 어떤 암호가 써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문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암호화해서 넣을 수 있는 QR코드를 선거에 쓴다? 투표용지에 담는다? 이건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자, 투표용지 폭이 10cm라 담을 수 없다, QR코드를. 바코드를. 제가 담아봤어요, 바코드로. 충분히 됩니다. 물론 저거보다 더 줄여도 돼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늘렸다 줄였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뒤에 또 나올 텐데, 지금 31자리 숫자를 쓰고 있거든요. 31자리 숫자를 쓰는 것은 이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우리 위금숙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죠. 만드신 분이, 전공하신 분인데, 우리나라 하여간 그 여러 가지 제도적인 IT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인데,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이 디지털의 정보를 담기 위해서 그 자릿수 하나 줄이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선관위는요, 이거 너무 태평해요. 아니, 선거한 날짜를 저렇게 다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는 1번으로 하고, 20대 대통령 선거는 120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2020, 0415, 0002, 12자리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국가 자원을 낭비하는 겁니다. 뭐, 돈 안 든다 하지만 이게 다 돈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저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주파수 있잖아요. 전화기, 그 다음에 TV, 라디오. 이 주파수? 뭐,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주파수가요. 마찬가지, 이 IT 분야에 이 자릿수 하나, 전산 서버에 저장되는 자릿수 하나 줄이는 것이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위금숙 박사께서 이걸 보시더니 아주 웃더라고요. 이건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짓거리라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QR코드 복원력. 제가 말씀드렸죠. 복원력은 QR코드가 훼손돼도 나중에 다시 거기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기능이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ECL을 지금 버전 2에서 ECL을 로우로 하면 77자리 숫자를 담을 수 있죠. 근데 하이로 하면 34자리 숫자를 담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그랬잖아요. QR코드가 훼손돼도 정보를 복원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렇다면 31자리만 담고 QR코드의 복원력을 하이로 올리면 QR코드가 30%까지 손상을 받아도 복원할 수 있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QR코드의 복원 능력을 하이로 올렸어야죠. 왜 불필요하게 로우로 해서 77자리까지 담을 공간을 만들어줍니까? 이거는 굉장히 미스테리다. 어떤 의도가 있다. 그 의도가 없는 선한 마음이라면 당연히 오류 복원 수준을 하이로 올려서 30%까지 QR코드가 손상되더라도 읽을 수 있고 안전하게 또 추가적인 정보를 누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34자리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것은 굳이 77자리 또는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나중에 윤석열 정부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나 검찰이나 또는 경찰을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가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QR코드의 위조 방지 효과거든요. 그런데 중앙선관위가요, 재검표할 때 QR코드 1년 번호 식별하자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1년 번호 이상 여부를 확인해서 위조 방지 검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전 투표지를 누가 만들 수 있겠어요? 가짜 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오로지 한 군데 선관위밖에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아주 논리적인 모순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QR코드에는 개인정보 없다? 없을까요? 중앙선관위가 제기하는 2차원 바코드. 이 사람들은 QR코드란 말을 절대로 안 써요. 항상 2차원 바코드라고 합니다. 의혹 제기 사례를 네 가지로 들었는데요. 우선 2차원 바코드에 개인정보 수록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 그 다음에 투표 성향 파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비밀 투표를 침해한다. 그
그 다음에 근거 없이 2차원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것은 당치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근데 저는 이게 다 맞는 얘기라고 보는 거죠. 이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원 바코드 관련 의혹 제기 사례 중에 2차원 바코드, 즉 QR코드인데 굳이 QR코드라는 말을 안 쓰는 우선 저 집단의 문제점도 크고요. QR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일련 번호 외 선거인과 관련된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왜 쓸데없이 QR코드를 그렇게 넉넉하게 큰 여유 있는 QR코드를 쓰느냐 하고 질문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들은 척도 안 해요. 답변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는 2차원 바코드를 별도 인식하지 않고 투표지의 기표 상태를 인식하므로 투표 성향은 파악이 불가능하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뒤에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선거인의 주소지 관할구, 그다음에 관할구, 시, 군 선관위 단위로 전국 순차적으로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별도 조정하지 않으며 유관식별도 불가능해서 그리고 또 개표 종료된 투표지는 봉인 보관함으로 역추적이 불가능하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제 왜 거짓말인지 뒤에서 하나씩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제 중앙선관위가 얘기하는 바코드, 2차원 바코드를 어떻게 썼느냐고 자기들이 얘기한 겁니다. 이거 모두 31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1, 2, 3, 4 4가지 아까 쭉 말씀드린 겁니다. 선거명은 12자리 숫자고요. 그래서 선거 일자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자리. 그 다음에 선거 유형을 4자리로만 넣어놨어요. 우리나라 선거가 몇 개나 있다고 4자리나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한 자리면 되거든요. 우리가 하는 거 대선, 총선, 그 다음에 지선, 그 다음에 교육감 선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 이런 거 한 대여섯 가지밖에 안 된다고 봐요. 더 많으면 2자리 숫자면 충분하죠. 이렇게 불필요한 자원을 좀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거 구명, 또 선거 유형을 또 내요. 아니 앞에 선거 유형이 있는데 또 선거 유형을 또 써요. 그 다음에 서울 서초 선관위 4자리로. 우리나라 선관위가 모두 253군데 있거든요. 그럼 3자리면 충분하죠. 그 다음에 가불병, 이걸 또 2자리로 합니다. 가불병 더 이상 있겠어요? 그럼 한 자리면 충분하죠. 그 다음에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명 똑같은 걸 또 써요. 앞에 선거 구명에 서울 서초구 선관위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알면 되지 뒤에 또 쓰는 이유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일련번호 7자리. 그런데 한 선거구에서 투표 인원은 10만 명 단위를 넘지 않아요. 최대한 10만 5천 명, 20만 명이라고 해도 6자리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7자리를 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넣어야 될 정보수를 부풀리는 거예요. 불필요한 0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31자리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면 한 20자리 미만이면 바코드도 쓸 수 있거든요.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31자리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뻥튀기라는 겁니다. 뻥튀기. 그래서 바코드를 안 돼.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2차원 바코드를 적용해야 되는 이유. 자기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동시 지방선거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한 선거구별 1차 분류 기능 사용 시에 막대 모양의 1차 바코드는 상대적으로 인식 속도 및 인식률이 저하되고 손실 훼손 가능성이 증가한다.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처음에 사전 투표율이 한 10%대였어요. 나머지 90%는 이런 바코드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 90% 투표지는 어떻게 분류해? 바코드 없이, QR코드 없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동시 지방선거에만 쓰지 뭐하러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엔 왜 써?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좋다. 지방선거에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더 하나 기가 막힌 건요. 바코드의 막대 모양이
숫자 1과 유사해서 특정 정당 후보자나 기호를 연상시킬 수 있대요. 세상에 이런 억지 궤변이 또 어디 있습니까? 참 살다 별 핑계를 다 만들어내는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걸 하나씩 한번 보시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가 좌측 겁니까? 우측 겁니까? 당연히 좌측 바코드를 말하는 거죠. 막대 모양, 막대기도 모릅니까? 우측 거는 뭐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점도 있고 모양 불규칙적인 모양이잖아요. 막대 모양의 기호가 아니죠. 여기서부터 벌써 저는 대단히 중앙선관위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31자리 쓰고 있잖아요. 위에 겁니다. 선거명 12자리, 선거구명 8자리, 관할 선관위 4자리, 1년번호 7자리. 저는 이걸 이렇게 줄였어요. 선거명 3자리, 1, 대선, 20은 20대 대선이다. 아, 그 날짜가 뭐 필요합니까? 20대 대선을 2022년 3월 9일 날 했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3자리로 딱 줄일 수 있죠. 총선은 2번으로 하고, 21대 같으면 21, 22대 같으면 22. 그다음에 지선 3번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3자리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죠. 그다음에 선거구면, 선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선거구가 253개 있거든요. 그럼 3자리에다가 가불병 4자리면 충분하죠. 관할 선관위가 뺄래다가 어떤 경우는 뭐 선거구하고 관할 선관위가 다를 수도 있대요. 그럼 좋다. 관할 선관위 3자리 넣어라. 그 다음에 1년번호 16자리가 아니라 1년번호는 6자리입니다. 6자리. 그러면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선거명을 12자리에서 3자리 이렇게 12자리에서 3자리로 줄였고요. 선거구명도 8자리에서 4자리로 줄일 수 있고요. 관할 선관위도 4자리에서 3자리로 줄이고 1년번호 7자리에서 6자리를 줄이면 현재 31자리인데 16자리로 줄일 수 있습니다. 거의 반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전산상에 가해지는 자원의 낭비도 없고요. 굉장히 법에서 정한 바코드를 써서도 얼마든지 정보를 담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SQRC 들어오는 보셨나요? SQRC가 뭐의 약자냐면요. Secret Function Equipped QR 코드입니다. Secret Function Equipped, 비밀스러운 기능이 있는 QR 코드. 벌써 들으니까 좀 무시무시하네요. 무슨 암호, 그렇죠? 암호가 들어있는 겁니다. 암호가. 그래서 암호화된 QR 코드인데요. 공개 자료는 일반 스캐너로도 식별이 가능한데요. 비공개 자료는 암호값과 전용 스캐너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은 공개 자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투표용지를 이렇게 스캐닝하면 31자리만 보이는 게 당연해요. 이거는 비공개 자료가 있다면 암호값과 전용 스캐너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암호값을 스캐너만 갖고 있어도 안 돼요. 암호값을 모르면 안 되죠. 패스워드라는 겁니다. 패스워드. 그래서 이게 댄소사에서 만든 SQRC에 대한 소개 자료거든요. SQRC는 두 가지 정보를 담을 수 있다. 하나는 퍼블릭 데이터, 즉 공개 자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012, 3, 4, 5, 6. 그다음에 프라이빗 데이터, 즉 비공개 암호화된 자료. 그래서 이름, 성별, 나이 이런 걸 담을 수 있는 거죠. 이 똑같은 QR 코드 안에 공개 자료와 비공개 자료가 혼재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만든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QR 코드 스캐너 또는 앱을 갖다 대도 일반 자료, 공개된 자료만 볼 수 있고 이것을 만든 사람들은 전용 스캐너도 있을 거고요. 이걸 만들 때 그건 암호값도 있겠죠. 그래서 암호값을 떼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 투표용지에 QR코드, 1년 번호 또는 13자리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서 넣었다면, 그렇죠? 여기에 13자리의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서 넣었다면 기표 정보가 있죠? 이것과 매칭을 시키면, 즉 주민번호
800342 1575 457이라는 사람이 미래통합당을 찍었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여러분이 누굴 찍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투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밀투표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사전투표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사전투표를 요구해도 국민들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SQRC 안 쓴다. 그걸 누가 믿어요? 아니, 도둑놈이 도둑질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사를 해서 증거를 갖다 대고, 지문, DNA, 이런 걸로 과학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사 안 썼다 하더라도 이런 기능이 있는 QR코드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선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현행법상요, 우리가 총을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총을 갖고 다니다 걸렸어요. 난 총 안 쏴. 그냥 들고 있는 거야. 그래도 걸립니다. 불법 무기 소지죄입니다. 불법 무기 소지죄. 이게 바로 불법 무기예요. SQRC, QR코드를 쓰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QR코드와 SQRC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일반 QR코드와 이 Secret Function Equipped QR코드는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쓰겠다면은 그럼 너희들 부정선거 하는 거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바로 이 점을 꼭 좀 짚어주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자, 아까 그랬거든요. 투표지 분류기는 2차원 바코드를 식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투표지의 기표 상태만 인식하니까 투표 성향 파악은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이거 거짓말이라는 것이,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는 모든 투표지는요, 고속 정밀 스캔에 의해서 스캐닝돼서 파일로 보관됩니다. 이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거 다 얘기한 거거든요. 모든 투표지는 스캐닝돼서 파일로 보관돼요. 그런데 별도 인식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나중에 파일로 보관된 걸 인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문제다. 그 다음에 역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러는데요. 2020년 12월 14일 날 민경욱 의원 재판에서, 그날 제가 중앙선관위 청사를 갔었거든요. 대법관들이 이제 하는 검증 기일인데요. 거기서 중앙선관위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들이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앙선관위 서버에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의해서 선거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실토를 한 겁니다. 이제 꼼짝없이 걸렸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투표지가 스캐닝돼서 파일로 보관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이시는 게 이게 선거인 정보예요. 선거인 정보가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거인 인적사항,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선거인 명부 등재번호, 이게 다 보관되고 있어요. 투표 관련 사항, 이 사람이 언제 투표했는지 날짜와 시간, 관내 구분, 사전투표소가 어디였는지 그 명칭, 그리고 사전투표 관리관 이름, 이게 다 중앙선관위 서버에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우편 등기번호, 그다음에 본인 확인 이미지 파일명, 신분증 스캔 이미지 파일명. 아니,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매칭시키면 누굴 찍었다는 게 바로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큰 범죄 행각이다. 어마어마한 범죄 행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6일 지방선거에도 사전투표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당일투표하세요. 그리고 당일투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투표장 숫자가 4배 많습니다. 4배. 비록 하루밖에 안 하지만 4배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여유가 있으세요. 그리고 가면 빨리빨리 돼요. 그냥 확인하고 바로바로 주잖아요. 저거는 출력하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누구를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알려줘도 좋다면 하시는데, 네, 기분 나빠서
내가 누굴 찍었는지 알려주지 않을 거야 하면 당일 투표를 선택하셔야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매칭이 되느냐. 제가 제 책에도 다 썼는데요.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 이것은 너무 간단하죠. 이거 컴퓨터 조금만 할 줄 아는 사람 같으면, 그러니까 컴퓨터 아니더라도 우리 엑셀 가지고 소팅만 해도 바로 나와요. 왜냐면 바로 이 QR코드에 뭐가 있냐면요. 이 QR코드에 이 동구 선거구에 요 세 사람이 경합한 선거구에 투표한 사람이 순서대로 쫙 1번부터 10만 몇천 번까지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투표 시각 있잖아요. 투표 시각 쭉 1번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순차적으로 했으니까 순차적으로 매칭을 시키면 누가 선거인 이름 나오네요. 누굴 찍었는지 바로 나오죠.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북한은 공개 투표하잖아요. 이렇게 투표 용지를 보여줘야 된대요. 그리고 함이 달라요. 누구한테 아마 찍지도 않을 거예요. 그걸 가져가서 그냥 함에다 넣는데요. 찬성, 반대, 함이 달라요. 찬성한 함에만 다 넣어야죠. 그리고 후보가 한 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선 인민민주주의 북조선 공화국이라고 치고요. 거기에 수반을 뽑는 또는 대의원을 뽑는 선거하면 선거에 가보면 우리 같으면 후보가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또 문서정당 이렇게 해서 대여섯 명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 교육감 후보 난립하는데 이런 것처럼. 근데 거기는요 선거에 가면 후보자가 한 명이에요. 그래서 찬성이냐 반대냐 그것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이 달라가지고 찬성, 반대 함이 달라서 넣는 자체가 벌써 다 공개 투표죠. 우리는 비밀 투표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싹 비밀 투표하는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공개 투표였네. 이렇게 속였다고요.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그래서 이거는 거의 내란이거든요. 내란이면요. 문재인도 이제 대통령 탄핵을 지금이라도 탄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대통령 권한을 박탈을 해야 됩니다. 정말 죄 없고 애꿎은 박근혜 대통령은 저렇게 고초를 겪으시게 했는데 이 작자들은 아주 교묘하게 QR코드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투표 성향을 다 파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모여있죠. 한 1000만 명 정도가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이번엔 더 많았죠. 한 1200만 명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투표한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면은 지금 대략 사전투표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우열을 알 수 있어요. 왜? 투표자가 다 거의 그 사람이고 추가된 사람 몇 명이니까. 그럼 사전투표에서는 몇 대 몇으로 지금 이기고 있다, 지고 있다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일 투표를 어떻게 조작하던 사전투표를 통을 바꿔치기 하던 또는 프로그램 조작을 하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지금 미경옥 의원 2년이 딱 넘었죠. 5월 이때니까 4월 15일 끝나고 5월 15일까지 선거 소송을 제기하고 5월 15일로부터 2년. 딱 지금 2년 됐네요. 원래 6개월에 끝내야 되는데 2년 동안 판결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딴 데 함도 못 열잖아요. 왜냐하면 함을 열면 그 안에 있는 투표와 실제 발표한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투표함을 늦게 깠냐면 그 투표함을 바꿔치기 해야죠. 자기들이 발표한 거랑 맞춰놔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네요? 나중에 또 질문사항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QR코드가요 정말 투표지 안에 조그마한 건데 되게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역적 같은 놈입니다. 저거를 저렇게 넣게 한 것 자체가 넣게 하지 않았죠. 법을 만들 때 절대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국회의원들도요 여야 마찬가지로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바코드도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코드에 다른 정보를 넣으면 안 된다. 그리고 바코드 가로치고 막대 모양의 기호 했는데 저놈들이 선관위 놈들이 저거를 QR코드를 쓰면서 배째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왜 투표지와 투표지에는 여기 이름이 없잖아. 그래도 QR코드에 일련 번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자기들 선관위 서버에 선관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넣어놓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매칭 시키면 누가 누구를 찍었다는 게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돼 있어가지고 매번 이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 대한민국 인구의 한 1200만 명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잘 됐네요. 이제 뭐 이 자료를 윤석열 정부가 쓰면 이제 우파 정부가 계속 또 가겠네요.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되죠. 선거는 우파 좌파를 떠나서 국민의 가장 기본권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게 선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거를 이렇게 엉터리로 만드는 거 정말 안 되죠. 그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이고 Q&A를 받을 텐데요. 자, 이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시는데 이게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일련 번호가 있기 때문에 1번부터 쭉 10만 몇천 번까지 있겠죠. 투표소를 어디서 찍었는지. 왜냐하면 투표소가 다 관리인 도장이 있으니까 어디든 게 다 나오죠. 그다음에 후보를 누굴 선택했냐. 요거가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과 이제 선거인 정보, 중앙선관위 서버에 들어있는 거죠. 이거는 언제를 기준으로 소팅을 하면 첫날 8시, 그 다음 8시 반, 10시 45분, 이튿날 8시 45분 이렇게 해서 막 내림차순으로 투표한 시각별로 쭉, 그러니까 1년 번호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냐? 누가 어디서 찍었다 하는 게 나오죠. 그러면 어디서도 이제 확인이 되고요. 언제는 이제 1년 번호랑 매칭이 되니까 누가 누구를 찍었다 하는 것이 나오죠.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Secret Function Equipped QR 코드 SQRC를 썼다면 그 투표지 자체에 누가 주민번호 누구라는 사람이 누굴 찍었다는 게 나오고 주민번호는 우리 행정안전부 전산방송에 연결시키면 바로 누구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겉으로는 비밀투표고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선거지만 거의 북한 수준의 투표를 하고 있다. 선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선관위도 알 거예요. 근데 선관위가 저를 불러서 조사를 못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들이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걸 조사하면 이게 막 확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책도 써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저한테는 선관위가 한 번도 오라는 얘기를 못해요. 자기들이 한 걸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자꾸만 건드려서 벌칙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서 이걸 나서야 된다.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왜냐하면 저치들은 자기들이 헌법기관이라고 행정부 말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를 하겠다니까 감사원 못 받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헌법기관이다. 아니 헌법기관이면 뭐 감사를 못 받습니까? 다 탄핵도 시킬 수 있는 건데요. 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 그들이 말을 안 들으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QR코드 가지고 정말 소상히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이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철 장군님이 이제 강의는 여기서 끝이고요. 여러분들의 그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우리 줌 회원님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나요? 오늘 강의 중에? 강의를 너무 잘하셨나 봐요. 정말 근데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강의하셨죠. 예. 정말 질문 없으십니까? 너무 어려우셨어요? 예. 어려우셨대요. 어떻게 해요, 대표님? 예. 이게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어디 나와 있는 것도 없고요. 근데 이건 기본은 근데 제일 기본은 이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QR 코드를 이제 만드는데 이게 또 안 되는구나.
그러면 훌쩍 뻗을 수 있어. 지금 각성을 한 예. 지금 이 QR코드 만드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진짜 많이 갖고 놀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QR코드 이거 살라고 그랬거든요. SQRC. 일본에 계속 연락하는데 거기서도 들쩍도 안 하더라고요. 오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이 QR코드의 SQRC가 어떤 건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SQRC 한번 보셔야지. 이거 더 확대 좀 해주세요. 이따가. 여기서 나가는 말도 같이 나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SQRC를 제가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비즈니스가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일본에서 안 판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계신 분한테 캐나다 댄소사를 통해서 구입하려 했더니 거기서도 팔지는 않고 데모만 한번 해줬어요. 데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되네. 이거 연결이 안 되네. 지금 되는 거예요? 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장면이 하나만. 까매서 까맣게 보여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여기 실려 있네. 오늘은 아주 짧은 영상으로 SQRC, 즉 Secured QR 코드에 대해서 이게 제가 2년 전에 그것이 이렇게 여의치가 않네요. 그 대신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데모 필름을 입수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잠시 보이는 QR코드가 SQRC를 담은 QR코드고요. 그 옆에 있는 스캐너가 전용 스캐너입니다. 그래서 저 SQRC에는 일반 정보 31자리와 나머지 13자리의 비공개 자료가 담겨 있거든요. 일반 휴대전화 QR코드 리더로 읽으면 31자리 공개 자료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암호값을 입력한 스캐너로 스캐닝을 하면 감춰진 13자리까지 같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이니까요. 또 확인해 보시고 SQRC의 비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SQRC, 즉 Secure QR 코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QR코드나 SQRC는 겉모양이 같아서 외관상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SQRC에는 공개 정보 이외에 비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밀 정보를 읽기 위해서는 SQRC를 만들 때 사용한 암호를 입력할 수 있는 전용 스캐너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SQRC는 지난 4.15 총선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31자리 공개 정보와 거기에 추가해서 13자리 수를 암호화하여 비공개 정보로 만든 SQRC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테스트해 보이겠습니다. 일반 스캐너는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다운받은 일반 스캐너로 스캔했을 경우에 공개 정보, 즉 퍼블릭 인포메이션 31자리 숫자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전용 스캐너로 스캔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스크린에 나와 있듯이 31자리 공개 정보 이외에 암호화하여 입력해 놓은 13자리의 비공개 숫자도 나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데요. 요 2020-0415-0002-02-1124-03 1124 00-41388 이게 이제 공개 자료고요. 요 밑에 있는 410129 41년 01년 01월 29일 생이고요. 1025-8110 13자리가 이제 주민번호죠. 이게 캐나다에 계신 우리 애국 시민 동포 교포분께서 캐나다에 있는 그 랜소사와 협조해서 만든 데모 필름이거든요. 그 만일에 이런 걸 사용했다면 바로 누가
누굴 찍었다는 게 바로 나오죠.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밝혀져서 빨리 저 정통성 없는 지금 21대 국회가 좀 해산됐으면 좋겠고요. 다시는 이 땅에서 저런 부정선거 이런 것들이 발붙일 틈이 없기를 정말 기대를 합니다. 요 필름 보시니까 좀 이해가 가시죠? 아까 이렇게 휴대전화로 여기 한번 보면 휴대전화로 딱 찍었을 때는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휴대전화. 휴대전화로 찍었을 때는 31자리 숫자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전용 스캐너로 이렇게 딱 찍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뒤에 410129 1025 8110 13자리 추가된 정보까지 같이 확인이 되는 거죠. 제가 중앙선관위가 이런 SQLC를 투표지에 썼다고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쓸 수는 있는 거죠. 쓸 수 있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걸 중앙선관위가 써도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수사하기 전에는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쓰지 마라 제발. 왜 QR코드 아닌 바코드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럴 겁니다. 31자리 아니라 20자리 이하로 주실 수 있어. 이 바보들아. 왜 국가 자본을 그렇게 낭비를 하느냐. 저는 그 위금숙 박사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냥 저도 무심코 2020 뭐 이렇게 날짜를 다 넣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지 않았는데 역시 그 IT를 전문으로 하고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 이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은 그런 데에 대한 딱 감이 있더라고요. 이건 바보들이라는 짓이라는 거예요. 날짜를 뭐 이렇게 8자리나 넣어가지고 날짜를 넣어서 선거명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바보들이 하는 짓이죠. 그냥 대통령 선거는 1번, 국회의원 선거는 2번, 뭐 지방선거는 3번 하고 몇 대 선거다? 20대. 아마 그 99대까지 가면 우리나라가 뭐 어마어마하게 뭐 오랜 세월이니까 그때는 다른 테크놀로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발 그런 바보 같은 중앙선관위 싼 물갈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이 그런 중요한 기관을 들어가서 일단은 우리 저 황교안 대표님께서 빨리 특검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속 시원하게 좀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요 SQLC까지 보셨고요. 추가적으로 더 질문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 우리 저 지금 식사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신 주부님도 계시고 예. 네, 특검이 다 맞습니다. 네, 특검 이전에 저는 5월 23일 날 민경욱 대표님의 최종 변론 때 좋은 그 법정에서 좋게 이제 증인이 제대로만 대답해줘가지고 판결이 승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총선 다시 해야 됩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 만약에 이 QR코드로 이의제기서를 쓴다면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써야 되나요? 비밀선거 위반으로 써야 되나요? 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지금요, 이 QR코드 가지고, 지난 5구 대선,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제 대통령 당선된 대선을, 선거 소송을 낸 사례가 있었는데, 작년 말에 QR코드 사용은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QR코드는 이의제기서를 쓸 수 없나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로 소송을 내도 아마 그 판례를 기준으로 특히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판례를 기준으로 아마 거의 기각이 되든지 또는 뭐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황교안 대표님하고 저희가 회의를 했어요. 근데 판례를 그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위금숙 소장님이 이제 행정을 하셨던 분이라 그 행정직원들은 법 바꾸는 게 그렇게 쉽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주현 변호사님께서 이거는 다시 우리가 그 헌법에 준한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다시 소송을 걸어가지고 법 제도화를 다시 바꿔놓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사실 그럼 조금 이번 6.1 선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6일 주소는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QR코드 아마 이번에도 또 QR 코드 쓸 거고요. 예. 그리고 시간적으로 지금 너무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벌써 예, 인쇄했습니다. 이미 뭐 지난번에는 한 달 이상 전에 국민의힘 대표가 원내대표가 요구하는데도 들은 채도 안 하는데 뭐 우리 시민들이 얘기해봐야 눈도 깜짝 안 할 거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가 돼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분명히 해결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너무 시간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조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고 또 선거가 너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손을 대면 또 야당에서 얼마나 또 반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좀 참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이 황교안 대표님이 하시는 이 여러 가지 부정선거 방지 활동에 좀 이렇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이의제기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부방대원님들이 참관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벌써 이제 12,000명을 넘어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방대에서는 12,000명 들어가시는 모든 분께 이의제기서를 전원 다 제출하게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뭘로 쓸까요? QR코드랑 개인 도장 다 하고 나올 겁니다. 저희가 5개의 이의제기서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만 명이 들어가게 되면 2만 명 전원 똑같은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오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만들어진 이의제기서에 예.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투표인으로 들어갔을 때도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시고 나오시고 참관인으로 들어가셨을 때도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나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QR코드에 대해서 강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건 김영철 대표님께서 원체 이거를 깊게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이해하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제도인가 지금 QR코드가 그걸 여러분이 느끼시고 왜 우리가 이의제기서를 내게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한 번 더 김영철 장군님께서 말씀을 또 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또 QR코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번 복습을 더 해보시고 그때 질문을 더 하시고 또 장군님이 쓰신 책도 있거든요. 책도 한번 훑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그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뭐 QR코드 때문에 뭐 QR코드를 가지고 이 투표한 기표를 바꾼다 막 그러는데 그런 기능은 사실은 없고요. 이 QR코드에는 다만 정보를 담아놓은 거죠. 정보를 담아놨기 때문에 그 정보가 나중에 어떻게 잘못 쓰일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QR코드에 시크릿 인포메이션이 있을까봐.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투표자의 주민번호가 들어가 있다면 그건 완전히 그 투표지 한 장으로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설사 그런 시크릿 인포메이션 비공개 정보를 담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투표지에 있는 정보와 중앙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선거인 정보를 결합을 시켰을 때는 누가 누구를 찍을 수 있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절차고요. 자유민주국가에서 이런 투표 행위가 선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윤석열 있을지 우리가 믿어야죠. 믿고 간절히 갈구하면 또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뜻 있는 분들께서 선거 끝나고 취임하시기 전 사이에 몇 번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뭐 제가 직접 뭐 그 자리에 참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은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풀어나갔냐. 왜냐하면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거는 야당의 뭐 어마어마한 반발을 사고 저놈들 지금 170석, 180석 믿고 까부는데 아주 형편없는 놈들 아닙니까? 그 뭐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하면서 뭐 이모 교수를 뭐 이모 고모와 하는 이모로 한다든가 한 땡땡을 뭐 한동훈 장관의가 딸인 줄 알고 그랬더니 한동훈 후보자가 성은 한이고 이름은 국스리엠입니다라고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놈들이기 때문에 저런 놈들한테 상대할 때는 정말 완벽한 작전을 짜서 단칼에 날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께서 믿어 의심치 마시고 이번 6.1 지방선거 또 우리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해주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권순아님 손을 번쩍 들고 계시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예쁜 미소만 떼우시는데. 마이크를 켜셔야 됩니다, 권순아님. 마이크가 지금 꺼져 있어가지고요. 예, 말씀하세요. 예. 너무나 거대한 그 조작과 여러 가지 때문에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이게 카톡으로 그런 어떤 그 진실을 알리느냐고 그냥 새벽에 눈 뜨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다 이렇게 카톡으로 날리거든요. 그것도 애국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 화성에 있는데 농사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진짜 너무 바쁘네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요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하나하나 문제들을 이제 다 해결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더욱더 협조해서 이런 부방대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어떤 그 조직들이 자꾸 민원 조직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 저야 전문가이신 분들이 다 하셔야죠. 우리는 따라갈 거예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뜻이고요. 오늘 제가 여기 오려고 집을 나섰는데 집이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님 댁하고 한 200m 떨어져 있는 반포에 살고 있는데요. 차를 타고 이렇게 딱 왔는데 길을 막더라고요, 경찰이. 왜냐면 이제 대통령께서 아마 끝나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토요일인데도 아마 일을 보시고 들어가시는데 옛날 같으면 막 빵빵거리고 화를 냈을 텐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대통령 행렬이 쫙 지나가서 마음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좀 이제 시간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면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실 것 같고 하늘이 뽑으신 대통령이에요. 맞습니다. 그날 보니까 저도 그날 이제 취임식 갔다 왔는데 그 채운이라고 그러죠. 이게 무지개가 아니라 채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정말 상스러운 기운이고요. 벌써 지난 정부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전애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 개방하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 자리 용산 들어왔더니 너무 좋잖아요. 기자들이 너무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1층을 항상 기자실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시니까 기자들이 막 마이크 갖다 대면 뭐 대답도 시원시원하게 잘하시고 우리나라가 국은이 이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랫동안 참은 게 이제 그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의 수고 덕분에. 참 여기 지금 나오신 분들 이렇게 뵈니까 정말 인상들이 다 좋으시고 후덕하시고요. 정말 너무 너무 기분이 좋고 앞으로가 너무 기대가 되고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도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강태근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 김주현인데요. 강태근님께서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예. 여보세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강원도에 있는 강태근이라고 합니다. 네. 그 제가 오늘 뭐 중간에 들어와서 그걸 봤는데요. 글쎄 그 QR 코드는 아까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이렇게 이제 그 다시 그걸 복호화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만 표시했지만 저 QR 코드에는 야당 여당 뭐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뿐만 아니고. 그리고 제가 하나 의문은 이미 공직자 선거관리법이나 이미 법에 나와 있는 거를 저 사람들이 위법을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오래된 것까지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줄여서 얘기하면은 이미 부정선거를 한 불법 범죄자의 증거가 명확한 게 그 4.15 부정선거 때도 표가 하나씩 차이가 났어요. 한 표씩 1이라는 숫자가 쫙 적어놨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 디지털 기반으로 100% 디지털 기반으로 된 세상에서는 우리가 은행 가서 송금을 하면 10억이든 100억이든 보냈을 때 점 하나 찍히거나 1원이 더 추가되면 안 가거나 에러가 납니다. 디지털은 무호성 그 정확한 게 이제 특징인데 걔네들이 무식하게 용감하니까 그 디지털의 속성을 악용만 할 줄 알지 거기에 증거가 남는 거를 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무차별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어요. 이미 증거가 나온 거는 그 이미지 파일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미지 파일은 이 디지털은 반드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0과 1로 전부 부호로 바꾸는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그 스캐닝하면서 지나가면서 이미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해가지고 벌써 컴퓨터나 네트워크 다 이게 조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초록 뿌릴 때는 그냥 데워지는 거 알지? 여보세요. 예, 그래서 말씀하세요. 7바퀴 반은 이론상이고 실제로는 저 전자적으로 변환이 되면서 속도는 줄어들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바쁘게 엄청난 초스피드로 결과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날로그 신호 들어가서 부호화시키고 샘플링하고 부호하고 다시 복호화시키는 과정에서 쟤네들이 조작한 거는 엑셀로 해가지고 아마 프로그램을 넣은 걸로 이렇게 아는데 그래서 1이라는 에러가 항상 나옵니다. 1이라는 에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디지털이 정확하더라도 반올림하는 그 숫자에서 그게 1이라는 에러 오차가 나오는 게 조작한 증거고요. 그 다음에 쟤네들이 모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니까 우리 우파들 한교안 대표님부터 해가지고 부방대 회원들이 헷갈리는 게 가지수가 무지무지하게 부정선거 가지수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길목은 어디냐면 왜 쟤네들이 부정선거를 해서 그 인쇄하고 가짜표를 막 함을 만들고 하냐면은 반드시 그거를 디지털 전자개표로 들어가면은 이미지화 해야 돼요. 그게 길목입니다. 이미지와 파일이 차이로된지 그걸 싹 없앴습니다. 그거는 디지털 신호를 우리가 화면 텔레비나 개표기나 이 TV 화면에 보이는 그 화면을 그걸 층이 그게 7가지 신호층이 있어요. 근데 다 빼고 맨 나중에 층이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층이라 그래가지고 줄여서 어플합니다. 그게 우리가 늘 보는 TV 화면이나 모든 영상이 어플리케이션 층이에요. 그러면 디지털 신호는 격격이 그게 층이 있지만은 그 뒤에가 그 어플층을 딱 제거하면은 1과 0으로 다 TV 화면에 표시돼요.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없애버리면 0과 1이라는 그거는 투표지가 전자개표로 들어가면서 이미 이미지화하면서 1, 0으로 다 표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가 없으면은 선거 결과가 집계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목입니다. 목줄.
그래서 이미지 파일 건번을 없앴다. 그거는 검찰에 계신 분들이 그런 걸 잘 알지만은 그건 현행범입니다. 그거는 증거를 디지털 시대에서 이미지 파일을 없애고 사본을 제출했다. 그거는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나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 위법하는 게 많아요. 바코드 쓰는 거와 QR코드 쓰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위법입니다. 그것도 법에 있는 거. 그 현행범들이에요. 그러면 디지털 시대에서 중간이 없어. 이거 적당하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긴 것 같은데 이게 없어요. 부정선거냐 정확한 선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예가 요새 많이 그런 부정선거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길목으로 그 얘기하면 확실한 부정선거는 이미지 파일을 없앤 거는 현행범입니다. 그는 강도 도덕보다도 더 심한 현행범이에요. 그거를 모른다고 해서 그거 지나갈 수도 있지만 왜 법에 있는 바코드를 넣게 되는데 QR코드를 넣게 돼 있으며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게 돼 있는데 무슨 일장기로 인쇄기로 돌려가지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책 같은 거 자르면 그렇게 딱 정확하게 인쇄기 돌려가지고 자르면 그렇게 나오는 걸 어떻게 국민들이 다 그걸 접어가지고 투표했다는 걸로 해가지고 증거로 삼느냐. 이게 대법관들이 다 그 현행범들입니다. 저는 일본의 디지털 시대에 그렇게 대법관들이 사람이 많은 한번 일로 보신다 그래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연설은 이쪽으로 보셔서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세요. 연설을 그걸 하지 말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하지 말아야죠. 예, 어떻게 합니다. 예, 그걸 알면서 국민 예, 선생님. 예. 저희 그 다음 설명은 길지만 딱 하나만 얘기하면 요새 그 엑셀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를 분석한 게 공병호 박사가 그걸 정확하게 지금 맨날 까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정확하게 맞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증거를 해가지고 부정선거범이 다 나왔어요. 그럼 검찰에 계신 분이나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에 있는 분이나 공병호 박사든 감사원장을 하시던 분이든 대감철창에서 총장을 하시던 분이 나와서 대통령도 되고 다 거기 부정하다. 과거 정권이 엉망진창이다. 저 같은 경우는 한술 떠서 색깔을 분명히 하면 그건 현행범들이다. 대법관이 무식하거나 현행범 같이 공범들입니다. 그걸 할 때는. 그러면 그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스 노 해가지고 이거 맞다. 그런데 무슨 서류가 길게 많이 필요합니까? 방대한 서류가 재판하는데. 예,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이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예. 증거가 많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너무 얘기를 길게 한 것 같아가지고 이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일복밖에 나는 속도로 조작하는데 그걸 어떻게 당해요? 그렇습니다. 9월 1일 선거는 중계 이전 방송으로 해가지고 이미 세팅된 영상 전화, 영상 화면을 송출한 해가지고 부정선거 신청을 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저희가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 캠프로 한번 모셔볼게요. 모르겠지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지금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총장을 하시던 분이 대통령이 되셨고 또 검찰에서 감사원장도 그렇지만요. 검찰에서 중앙지검 차장을 하던 두 분이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우리나라가 이게 정말 두 분이 폈다. 이거 싹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맞습니다. 정리하면은 나라가 정말 이제 날아갈 겁니다. 날아가고 그동안 5년 동안 억눌려 있던 이 국민들의 마음이 활짝 피면서 우리 열심히 일하고 또 대한민국 재건을 해야죠. 재건해서
더 좋은 나라로 만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선거도 바로잡고 또 경제도 살리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혹시 더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한 번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아니 강태경님은 예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른 한 분만 딱 질문 받고 이제 예 우리 김영철 장관님 보내드려야 됩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 수고하셔서 예 한 분 아까 누군가 손 들으셨었는데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아 예. 그러면 캠프에서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 예. 예. 그러면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신 우리 김영철 장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모실 수 있게 여러분이 예. 힘찬 박수로 감사 인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 이제 토요일 강의는 이렇게 다 이제 끝을 냈고요. 저희가 내일은 강의가 없습니다. 강의를 준비를 할까 하다가 제가 보여야 되나요? 아, 예. 일요일, 내일은 하루를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다시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26일까지 이제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는 다시 달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내일 쉬고 나면 그 다음 2주 일요일은 연속으로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사전투표 끝나고 나면 27, 28, 28까지 이제 사전투표 끝나면 29, 30, 31일 다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푹 쉬시면서 체력 좀 보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로 황교안 TV를 통해서 김영철 장군님 오늘 교육도 이제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많은 것들을 배웠잖아요. 첫째 시간에는 맹주성 교수님의 디지털 이제 범죄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프로그래밍 개발한 거 그거 오늘 강의 아주 짧게 들었었는데 그 강의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대표 참관인으로 들어가셨을 때 특공단으로 뛰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두 번째 시간에 AI 그 촬영 특공단 교육 받으셨으니까 그냥 뭐 공부 시간에만 하지 말고 교육 시간에만 하지 말고 꼭 복습을 하십시오. 집에서 밖에 한번 나가셔서 이렇게 뭐 마트 같은 데서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한번 이렇게 카메라 대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카운팅 되는 거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틈틈이 연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실전, 사전투표, 그 다음에 당일투표 가서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토요일날 교육 받으셔서 굉장히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좋은 주말 보내시고 우리 월요일날 4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28일 토요일 날은 뭐 있어요? 예? 사전 투표가 27, 28일. 27일, 예, 28. 28일 토요일. 27, 28. 아, 토요일도. 예, 금토. 다음에는 저희 시간 다시 정하도록 하고요. 아이스크림 드시겠어요? 아니, 왜 하고 있는데? 끝이에요? 거의 지났네요. 전 더 딥하게 배우고 싶은데.